Где? Нет. дай. Dạ. Vào trong này. Ừ. Đóng cửa mà. Ừ. Không báo. Việt Nam nhìn lộn.
베트남의 오랜 역사 가운데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현장을 몇 군데 소개하면서 내가 베트남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된 이야기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LG전선 근무 당시 1993년 해외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LG그룹의 투자 정책으로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1998년에는 제2대 법인장으로 발령을 받아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하게 되죠. 그 시절 베트남이 어떤 나라였냐고요? 하하하, 한마디로 말해 모든 게 황당했습니다. 내가 LG에 근무하던 시절에 신사업 신기술 발굴을 위한 전략기획이 주요 업무였던 터라 미국, 일본, 유럽뿐 아니라 소련, 중국, 심지어 망해가던 동유럽 여러 나라를 포함해서 실로 많은 나라를 다녀보았지만 베트남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아예 들어와서 상주하다 보니 모든 게 익숙지 않은 탓도 있었겠지만 너무나 황당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회사를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베트남 파트너의 부도덕한 행위로 회사는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이런 상황을 본사에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던 전임 법인장은 법인장 임무교대 2달 후 암으로 쓰러지고 결국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전임 법인장은 나와 회사 입사 동기이자 친분이 두터웠던 터라 더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견뎌내려니까 죽는 그날까지 끊지 않고 평생을 즐기겠다던 담배였지만 그 무렵에는 도를 넘어 하루 3갑, 4갑씩이나 피웠습니다. 생명 연장이 2개월이라는 최악의 암 선고를 받고 전임 법인장이 귀국하던 날 참담한 현실 앞에서 서로가 아무 말도 못한 채 공항에서 파란 하늘만 바라보며 생애 마지막으로 이별의 담배를 피웠었지요. 그렇게 친구를 떠나보내고 회사 사무실로 돌아와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는 순간 갑자기 그 담배 한 가치가 베트남 파트너의 손가락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놈의 손가락을 내가 빨고 있다니. 담배갑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리고는 그 순간부터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미 30년 가까이 피워왔고 평생을 즐기며 피우겠다던 담배를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그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때의 상황, 특히나 건강했던 친구를 암으로 쓰러지게 만들 정도의 처절했던 그때 상황이 나의 삶을 뒤집어 엎을 만큼 혹독했었던 게죠. 베트남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고통받던 초기 2년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줄 놓고 살았습니다. 처자식까지 함께 들어와 살고 있었으며 큰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한국에 돌아간들 대학 입학 문제도 심각한지라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하루도 거지지 않고 매일 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어나 어제 마신 술로 인한 심한 숙취로 힘들어할 때 이런 환청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봉달아,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봉달아, 정신 차려 임마. 거참 이상하다. 이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베트남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그동안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베트남이라는 이 나라 5,000년이라는 오랜 역사 배경도 우리와 비슷하고 얼굴 생김새도 우리 한국 사람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겼고 쌀농사 짓지, 포크나이프가 아니라 젓가락 쓰고 있지, 거기다 개고기도 먹고 중국 변방에 속해서 유교 문화에도 익숙한 이 나라 베트남.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와 비슷해야 할 베트남이 왜 이리도 우리와 다른 걸까? 왜? 도대체 왜? 문화적으로, 생활 환경적으로 우리와 비슷해야 할 베트남이 왜 이리도 우리와 다른지 모든 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그 황당했던 해프닝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며 베트남을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장님처럼 무작정 더듬기만 했던 내 시야를 확 트이게 만들어준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바이올린,
바로 그 책의 이름입니다. 이 책을 그냥 접하는 독자 입장에서는 그저 일반 소설처럼 읽어 나갈 수 있었겠지만 베트남에서 고통을 경험하며 도저히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했던 나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안겨준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별 관심 없었기에 제대로 알지 못했던 베트남의 아픈 역사와 국민들 가슴속 깊숙이 남아있는 지울 수 없는 상처, 그리고 그 아픔이 그 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또한 그들의 아픔에 있어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 이 책을 계기로 베트남을 바라보는 눈이 반짝 뜨이는가 싶더니 이제는 귀까지 활짝 열고 무언가 조언을 해줄 베트남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하셨듯이 내가 베트남을 바로 알고자 작정하고 나서니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사회적 유명 인사는 아니었지만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열렬 공산당원이면서도 부와 명예에 탐하지도 않으며 정말로 청빈하게 살아가는 전형적인 선생님 타입의 사업가를 만났던 게지요. 놀랍게도 그는 국영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베트남을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그는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그 어느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는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 식민 시절의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의 유품부터 심지어 일기장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역사물을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으며 동유럽 국가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한 풍부한 식견, 그가 직접 모았다는 수많은 실증적 역사 사진들, 심지어 호지민 주석의 친필 유서 사본에 이르기까지 아픈 역사의 그 사진들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던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나라 사랑을 보았고 그로 인해 조금씩 베트남의 뿌리를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으로 그동안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베트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걷어버리고 눈과 귀를 뛰어넘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니까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베트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몽땅 싸잡아서 버릴 수 있었어요. 그 후 베트남을 향한 나의 마음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됩니다. 회사에서 발령받고 베트남에 첫 발을 들여놓을 땐 임기 빨리 끝내고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단순한 생각이었지만 이때부터는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는 확실한 사명을 갖게 되었죠. 막연히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이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자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 생에 있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부터는 베트남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주변의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 전도사가 되어 수많은 강의를 하게 되었죠. 목적은 간단했어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베트남을 잘 몰라서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바로 알고 제대로 살아봅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언젠가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게 된 베트남의 흑역사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베트남을 알리기 위한 강의를 시작할 때 전달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I could not love Vietnamese. 나는 베트남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언행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만큼 정 떨어지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요, 강의를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완전히 반전을 이룹니다. I must love Vietnamese. We must love Vietnamese. 우리는 베트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이 베트남이 외세에 의해 그 얼마나 아픈 역사를 살아왔는지 그 삶의 배경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런 베트남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강의의 시작 부분과 결론의
그 중간 부분에는 왜 이렇게 결론 지어야 하는지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난 150년 동안 외세로 인해 얼마만큼 처절하게 고통받았는지 베트남의 역사와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공유합니다. 베트남은 200개가 넘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가장 불행했던 나라였구나. 우리 대한민국도 그 시절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고통받은 나라 중에 하나였지만 우리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은 힘들었던 나라가 베트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몰랐을 때에는 어처구니 없었던 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배경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베트남 사람들의 언행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이해를 넘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내리는 결론, 우리는 베트남을 바로 알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이 시간 베트남에서 살아가는 소명이요.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결론이 나 혼자만의 편견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전해드리며 이 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베트남을 향해 뜨거운 사랑의 향기를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문의 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